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헌재 장안 탈출기에 대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곽장 트리오 군대가 서면에 이르러 헌재의 군영을 포위하고는 소리를 질러대니 그 안에 있던 병사들과 대신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락은 헌재를 데리고 배를 타고 지주산을 지나 맹진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양표가 황하의 물길이 사나워 헌재가 위험하다며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황하를 건너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맹진이 아닌 하동군으로 루트를 바꾸어 도강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락은 황하의 배를 준비시킨 후 불을 피워 신호하니 새벽에 헌재와 대신들은 걸어서 몰래 군영을 나갔습니다. 황하로 가는 길에 언덕이 있었는데 높이가 약 30m나 되어 겨우 올라가기는 했으나 비탈길이 험해 쉽게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마침 황후의 오빠가 비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승은 그를 협박하여 비단을 빼앗았습니다. 그 후 비단으로 황제를 감싸 사람을 시켜서 황제를 업고 내려가게 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포복하여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언덕을 겨우 내려와 황하에 도착하자 이락이 준비해둔 작은 배가 있었고 동승과 이락은 배에 헌재를 태웠습니다. 무리들이 배를 보고는 너도 나도 살기 위해 배를 타려고 하자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동승과 이락은 많은 이들을 배에 태울 수 없었기에 배로 달려드는 무리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헌재, 황후, 양표, 이하 몇몇 대신들만 태워 건넜고 나머지들은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이각은 황하의 북쪽에서 불이 피어 오르는 것을 보고 기병을 급파하였습니다. 그러자 헌재가 황하를 건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각은 헌재를 데리고 있냐며 소리쳤는데 동승은 이각이 활로 공격할까 두려워 이불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헌재를 놓친 이각군은 배에 타지 못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였습니다. 헌재는 겨우 하동군 대양현에 도착하자 한해태수 장양이 이 소식을 듣고 헌재에게 군량을 지원하였습니다. 헌재는 대양현에서 하동군 안읍현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하동태수 왕읍은 헌재를 맞이하고 솜과 비단을 바쳤는데 헌재는 그것을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헌재는 홍농으로 사자를 보내 이곽장 트리오에게 화해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곽장 트리오는 인질로 잡았던 대신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헌재는 비록 안읍현으로 왔으나 식량이 넉넉지 못하고 헌재가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때 한해군 야왕현에 주둔하고 있던 장양이 안읍현으로 직접 와서 헌재를 아련하고는 낙양으로 이동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장양의 계획에 찬성하지 아니하였고 장양은 그대로 야왕현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저수가 헌재가 떠돌이가 된 소식을 듣고는 원소에게 헌재를 맞이하여 수도를 업으로 옮긴다며 다른 군벌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곽도와 순우경이 한나라는 이미 끝났으며 헌재를 맞이한다고 해도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이고 헌재와 같이 있으면 오히려 매번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저수는 지금 헌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군벌한테 뺏기니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다시 요청했으나 원소는 곽도와 순우경의 말이 옳다고 여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6년 동승과 장양이 헌재를 낙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양봉과 이락, 한섬, 호재가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두 그룹의 의견 충돌로 분위기는 다시 한번 냉랭해졌고 결국 한섬이 동승을 공격하였습니다. 한섬의 공격을 받은 동승은 장양이 주둔하고 있는 야왕현으로 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마침내 양봉, 한섬, 호재, 이락도 헌재를 낙양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한편 야왕에 주둔하고 있던 장양은 동승에게 낙양궁을 수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때 헌재 쪽에서는 유표에게 병사들을 요청하여 낙양궁 수리를 돕게 하며 군수 물자를 수송하도록 하였습니다. 헌재는 곧장 양봉, 한섬에게 자신을 호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양봉, 한섬이 헌재를 호위하며 낙양으로 진군하였고 호재와 이락은 하동군에 남았습니다.
낙양으로 이동하던 중에 식량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었는데 마침 장양이 군수물자를 가지고 낙양으로 가는 길목에서 헌제를 맞이하였습니다. 한편 헌제가 아직 낙양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기 전에 연주를 되찾고 원술 세력인 예주 진구까지 차지한 조조는 헌제가 떠돌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헌제를 모시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많은 이들이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욱이 헌제를 받아들인다면 천하의 대세가 조조에게 갈 것이며 많은 인재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 받아들여서 후한의 근본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여러 군벌들이 결국은 다른 마음을 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후한의 근본을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는다고 하였습니다. 정욱 또한 순욱에 찬성하였습니다만 순욱은 후한을 위해서 조언을 한 것임에 반해 정욱은 순수하게 조조를 위해서 조언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조조는 순욱과 정욱의 뜻을 받아들여 조홍에게 병사들을 주어 서쪽으로 가서 헌제를 맞이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동승이 원술군을 끌어들여 그들과 함께 험준한 곳을 점거하고 막으니 조홍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동승과 원술이 연합하자 조조는 예주 연암군과 영천군에서 원술을 따르던 황건 잔당을 도발하기 위해 연암군에 주둔하였습니다. 황건무리가 밤에 조조의 주둔지를 기습하였는데 우금이 자신의 휘하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격파하니 황건무리가 조조군에 투항했습니다. 이에 조조는 영천군과 연암군을 손에 넣으며 예주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영천군 허연에 주둔하며 하동군으로 사자를 보내 헌제에게 황건토보를 보고하였으나 이미 헌제는 낙양으로 떠나고 없었습니다. 마침 낙양에 있던 동소는 조조를 위해 양봉에게 조조인 척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양봉의 군대와 자신의 자원이 있다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으니 힘을 합치자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본 양봉은 조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헌제에게 조조를 추천하였고 조조는 진동 장군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다시 화제를 돌려 헌제는 드디어 낙양에 도착하였으나 궁이 수리 중이었기에 과거 십상시의 한 사람이었던 조충의 집으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승이 남궁을 수리하였고 헌제는 조충의 집을 나와 남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수리하였기에 궁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헌제가 남궁에 입궐하자 장양은 외부의 적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왕현으로 돌아갔으며 양봉도 양현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주둔하였습니다. 한섬과 동승은 낙양에 머물면서 헌제를 지켰습니다. 한섬은 낙양에서 자신의 공을 자랑하며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니 동승이 이를 걱정하고는 조조에게 밀서를 보내 낙양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이에 조조는 곧장 군대를 거느리고 낙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조는 낙양에 도착하자마자 한섬과 장양의 죄에 대해 헌제에게 상주하였습니다. 여기서 조조가 동승과 뜻을 같이 한 장양을 처벌하려 했던 이유는 장양이 여포를 보호해 줬기에 여포가 영천군 태수직을 얻을 수 있었고 영천군은 연주와 인접했기에 진궁이 여포를 끌어들이는데 용이했다는 측면에서 장양에 대한 원한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아무튼 낙양에 있었던 한섬은 죽는 것이 두려워 그대로 양봉에게로 달아났습니다. 헌제는 조조의 상주문을 보고는 한섬과 장양이 자신을 호송한 공이 있기에 용서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상서가 된 조조는 동소를 불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동소는 우선 양봉에게 사자를 파견해 조조를 승진시켜 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하여 환심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 허현에서 군량 운송이 용이하도록 노양현으로 헌제를 옮기겠다고 요청하라 했습니다. 양봉이 이를 받아들이면 양봉 몰래 다른 길을 통하여 곧장 헌제를 허현으로 이동시키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조가 양봉이 눈치챌까 걱정하자 동소는 양봉은 용감하나 생각이 짧기에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를 허락할 것이고 나중에 눈치채더라도 이미 대처하기엔 늦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조는 동소의 제안을 받아들여 즉시 양봉에게 사자를 파견하였습니다. 이때 서왕도 양봉에게 조조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양봉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양봉은 헌제가 남양군 노양현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조조는 양봉이 속아 넘어가자 즉시 헌제를 데리고 노양현으로 가는 척하다가 환원관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양봉은 양현에서 헌제를 맞이하여 같이 노양현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조조가 이미 환원간을 통과하여 허현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눈치채고는 한섬과 함께 조조를 추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이미 헌제를 데리고 허로 가버렸습니다. 이에 양봉은 조조와 손을 잡은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양봉과 한섬은 화가 풀리지 않아 영천군 정릉현으로 가서 노략질을 하였는데 조조는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척하며 몰래 그들의 주둔지가 있는 양현으로 군대를 보내 뒤에서 양봉과 한섬을 습격하여 대파하였고, 양봉과 한섬은 그대로 원술에게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양봉의 밑에 있던 서왕은 조조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결국 헌제는 조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도읍을 허현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조조는 단회를 시켜 이각을 토벌하게 하여 그를 죽였으며 곽사는 자신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장제는 굶주림 속에 노략질을 하기 위해 형주 남양군 양현을 공격하다가 유표군의 화살에 맞고 죽었는데, 유표는 이를 가엽게 여겨 조카인 장수가 장제의 군대를 정비하여 남양군 완현을 점거하도록 놔두었습니다. 이는 유표가 조조나 원소 세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향후의 방비를 위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수는 완성 점거 후 단회 밑에 있던 가후를 등용하여 그를 중용하였습니다. 가후는 살아남으려면 유표와 연합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장수는 가후를 유표에게 보내 우호관계를 맺었습니다. 한편 하동군에 남았던 이락은 병사하였으며 호재는 자신에게 원한을 품던 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조는 도읍을 옮기자 다음 스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은 헌제를 이용하여 원소를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서를 내려 멋대로 원담 등을 청주 자사에 임명한 것을 꾸짖고, 또한 공손창과 전쟁을 벌여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원소는 편지를 올려 자신은 억울하다며 하소연하였습니다. 또한 조조 자신을 대장군으로 하고 원소를 그 아래 직책인 태위로 삼자 원소는 이제껏 조조를 도와줬는데 자신에게 명령한다며 불만을 표하면서 직책을 사양하였습니다. 이에 조조는 원소를 두려워하여 대장군직을 원소에게 양보하면서 내 주의 독을 겸하게 하자 원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장안에서 도읍을 허로 옮긴 헌제, 과연 헌제의 장안 탈출은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반동탁 연합군의 최고 수훈자인 송견에게는 동탁의 장안 천도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